네, 미국이 세계보건기구 WHO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WHO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중국에 편향돼 있다고 불만을 토로해 왔는데요. 네, 하지만 미국의 WHO 탈퇴 결정은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동 대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이뤄져 무책임한 행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밤사이 들어온 글로벌 뉴스 김지수 기자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결국에는 WHO 탈퇴를 통보했습니다. 참 이게 최근에 코로나19 사태를 직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WHO 탈퇴라 참 어떻게 보면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이는데 이 내용 좀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미국이 WHO 탈퇴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미국의 탈퇴 통보는 6일부터 유효하며 탈퇴가 확정되는 건 1년 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대유행 와중에 WHO가 중국 편향적이라는 강한 불만을 표시해온 상황에서 WHO 탈퇴라는 극약 처방을 결국 실행에 옮긴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에는 테워드로스 WHO 사무총장에게 보낸 서한을 공개하고 30일 안에 개선되지 않으면 WHO에 대한 일시적인 지원 중단을 영구적 중단으로 전환하고 회원국 지위 유지도 다시 생각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공격에 이은 WHO 탈퇴 통보 결정은 코로나19 공동 대응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에서 무책임한 행위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또 자신이 미국의 대유행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비난 여론의 화살을 돌리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CNN은 공식 탈퇴 절차가 완료되려면 1년이 걸린다며 비판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대선에서 패할 경우 탈퇴 결정이 번복되길 바라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해왔습니다. 네, 이런 식의 결국 탈퇴를 강행하는군요. 그런데 사실 미국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큰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미국의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 전반적인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요. 실시간 통계 사이트 월드 오미터에 따르면 우리 시간 8시 기준으로 전 세계 누적 확진자는 1,192만 명을, 누적 사망자는 54만 5천 명을 각각 넘어섰습니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미국은 308만 명을 넘어섰고 브라질, 인도, 러시아, 페루가 그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경우 연일 4만 명에서 5만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텍사스, 애리조나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학교 정상화를 밀어붙이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를 열기 위해 주지사와 다른 이들을 매우 많이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경제 정상화를 추진해온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가을 학기 개학을 촉구하며 주지사들을 압박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겁니다. 예, 방금 이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미국 다음으로 이제 브라질, 인도, 러시아, 페루 이 정도의 순서인데 브라질 상황 보면 감염자가 160만 명 넘었고 브라질 대통령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코로나19 위협 대응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던 보우소나로 브라질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코로나19는 내리는 비와 같아서 누구나 걸릴 수 있다면서 특히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내가 이전에 말한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공포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면서 자신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정상이며 매우 몸 상태가 좋다며 코로나19에 대해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보우소나로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본격화한 이후에도 이를 가벼운 독감으로 표현하며 언론이 공포감을 과장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럼 유럽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코로나19로 인해서 유럽 경제가 올해 좀 예상보다 좀 깊은 경기 침체가 올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유럽에서는 현재 곳곳에서 재확산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AFP가 공식 기록들을 취합한 결과를 보면 7일 기준으로 유럽에서 확진자는 275만 1000명을 뛰어넘었고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유럽 내 사망자 중 3분의 2 이상은 영국,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등 4개국에서 나왔습니다. 이들 국가에서는 경제 정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폐쇄됐던 밀라노의 라스칼라 극장이 6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오페라의 전당으로 불린 라스칼라 극장이 재개방된 건 130여일 만입니다. 관객들은 마스크를 쓰고서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그리고 공연 마지막에는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영화 음악의 거장 엘리오 모리코네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입국을 허용한 그리스에서는 확진자가 급증해서 방역 당국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6일 보고된 그리스의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43명으로 20일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리스는 지난달 15일부터 유럽연합회원국과 한국과 호주 등 29개 비위험 국가 관광객에 대해 입국 제한을 푼 데 이어서 이달 1일부터는 모든 국제선 운항을 이제 허용을 했습니다. 휴가철을 또 맞아서 그리스로 들어오는 그 관광객 수가 급증하면서 재확산 위험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석 달 만에 영업을 재개한 그 선술집, 펍 중에서 다시 문을 닫는 곳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봉쇄 조치로 지난 3월 말 이후에 휴업에 들어갔던 펍, 그리고 바, 식당 등이 지난 4일부터 다시 문을 열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올해 유럽 경제가 예상보다 더 깊은 경기 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유로존의 국내 총생산, 그러니까 GDP는 올해 전년 대비 8.7% 감소했다가 내년에 6.1%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자, 그리고 공기 전파 가능성, 이거 다시 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총 한 230여 명 정도가, 과학자 230여 명 정도가 WHO에 공기로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를 지금 제기를 한 겁니다. WHO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이거 관련해서? 네, WHO는 그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특히 혼잡하고 폐쇄됐으며 환기가 잘 안 되는 환경에서는 공기 전염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증거가 확정적이지는 않다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동안 WHO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주요 전파 경로가 침방울이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고수해왔습니다. 네,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볼턴 전 보좌관이 책 출간을 해서 굉장한 이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딸이 가정사를 다룬 책을 또 출간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하고 나섰다고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딸 그 메리 트럼프는 유년 시절을 함께 보낸 트럼프 대통령의 그야말로 민낯을 들춰낸 폭력성 책을 출간했습니다. 특히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대 와튼 스쿨에 돈을 주고 대리 시험을 통해 입학했다는 입시 부정 의혹이 제기돼서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 책은 일련의 트라우마에 의해 갈라지고 또 기를 죽이는 가부장에 의해 악화된 한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기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메리 트럼프는 트럼프 대통령의 부친인 프레드 시니어를 권위주의적인 가부장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이 어린 시절 아버지의 반감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에 의해서 형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드는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낳은 산물이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세계관은 트라우마에 의해 형성됐다고 보는 겁니다. 볼턴 전 보좌관의 회고록에 이어서 한때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사람들의 잇따른 폭로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도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 적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재선 가도가 쉽지 않습니다. 첩첩산중이라는 느낌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일본 상황 저희가 짚어볼 텐데 규슈 지역
지역의 집중호우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요. 현재까지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본 그 규슈 북부를 강타한 폭우로 인해서 후쿠오카현과 구마모토현에서 최근 수일 동안 사망자가 어제 기준으로 55명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심장이 멈춘 상태로 2명이 발견됐습니다. 폭우로 인한 실종자는 또 13명입니다. 구마모토현에서는 산간부를 중심으로 도로가 유실돼 고립된 마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우로 인해 피난 대상자는 138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정부는 경찰, 소방대 등 8만 명을 투입해서 실종자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글로벌 브리핑 일본 규슈 지역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